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국내 농구 배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SK 대 울산 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SK는 세트 플레이에서 더블 오프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재현과 김낙현을 자유롭게 살리는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가며 첫 스크린 이후 수비가 스위칭을 시도하면 알빈 톨렌티노가 반대 방향으로 리컷을 가져가 비어있는 공간을 파고든다. 이 과정에서 탑과 윙과 코너가 연속으로 흔들리고 수비 시선이 계속 분산되며 데릴 멀로는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 핸드오프와 패스와 스크린을 섞었으며 동료들의 컷인 타이밍을 살려주는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한다. 오재현은 활동량을 앞세워 온볼 수비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스틸 이후 곧바로 트랜지션으로 연결하며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서명진이 메인 볼 핸들러로 공격을 조율하며 픽앤롤 상황에서 패스와 슛 선택지를 모두 가져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드리블 횟수가 늘어나며 공격 전개가 느려진다. 함지훈은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오가며 백도어 패스와 코너 패스로 찬스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구간에서는 스피드 부담이 있고 이그분우는 골 및 마무리와 리바운드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골 밑에 오래 머무를수록 외곽 스페이싱이 좁아지며 가드 돌파 루트가 막히는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서울 SK는 공격 루트가 분산되어 있고 울산 모비스는 특정 조합의 공격 비중이 몰리는 구조다. 이 경기는 더블 오프 스크린과 하이포스트 패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의 싸움이다. 서울 SK는 오재현과 김낙현을 스크린으로 풀어주며 톨렌티노와 멀로가 안과 밖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두었고 오재현의 전방 압박이 들어가면 울산 모비스의 공격 출발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울산 모비스는 서명진과 이그분우의 2대2의 공격이 집중되어 있어 선택지가 제한된다. 흐름을 감안하면 서울 SK 쪽이 더 유리하다. 서울 SK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골밑을 장악하며 경기를 설계하는 팀이고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는 구조다. 박지수와 송윤아가 공을 걷어 올리면 거의 반사적으로 허예은 쪽으로 볼이 연결되고 허예은은 곧바로 볼을 몰고 올라가거나 한번 멈춰 세트를 정비하며 하프코트 공격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가져간다.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박지수와 송윤아가 한 번 더 볼을 건져 올린 뒤 다시 허예은에게 킥아웃이 이어지며 2차 공격이 열린다. 결국 리바운드 이후 킥아웃과 재공격으로 이어지는 3단 전개가 공격의 핵심 축이다. 여기에 나윤정의 외곽 슛은 수비를 옆으로 벌려 놓는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과감한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박지수가 림 근처를 묶어주며 외곽 자원들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준다. 반면 우리은행은 김단비를 중심으로 하프코트에서 묵직하게 풀어가는 팀이다. 김단비는 포스트와 미들, 돌파까지 모두 가능한 자원이라 수비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강계리는 외곽에서 찬스를 기다리며 이명관은 볼 운반과 세트 정돈을 맡는다. 다만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리면 김단비 의존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고 리바운드를 연속으로 놓치면 포제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부담이 생긴다. 이 경기는 골밑 장악과 리바운드 이후 두 번째 공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하느냐의 싸움이다. KB스타즈는 박지수와 송윤아의 리바운드 가담 이후 허예은이 템포를 잡아주는 구조가 정착돼 있고 한 번 막혀도 다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나윤정의 외곽 슛까지 초반부터 가세하면 우리은행 수비는 안과 박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흐름을 종합하면 리바운드와 재공격 완성도에서 앞선 KB스타즈 쪽으로 경기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KB스타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알리를 축으로 한 전형적인 강타 중심 배치로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알리에게 볼을 몰아주며 사이드에서 해결을 보는 팀이다. 알리는 라인과 각도 공략을 모두 갖춘 아포짓으로 고각 강타와 블로커 손을 이용한 터치아웃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낸다. 한성정은 사이드에서 볼 처리 능력이 좋은 윙 스파이커로
라인샷과 크로스샷을 섞어 쓰면서도 중요한 순간 리시브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김지한은 고른 볼 분배 속에서도 틈을 파고드는 공격 옵션으로 활용되며 랠리 중반 레프트 공격에서 묵직한 한방을 책임진다. 정성균은 서브 코스 공략이 날카롭고 서브 이후 블로킹 라인 합류에서도 높이와 타이밍으로 세터 선택을 제한한다. 다만 우리카드는 알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랠리가 길어질 때 공격 루트가 읽히는 문제가 있고 알리가 후위에 내려간 로테이션에서는 득점이 잠시 막히는 구간이 반복된다. 현대캐피탈은 레오를 전면에 세우고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성향이 강하다. 세터는 퀵오픈을 연속으로 사용해 블로커 타이밍을 분산시키고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여는 운영을 선호한다. 이 구조 속에서 바야르사이안과 신호진이 사이드를 지탱하고 홍동선이 속공과 파이프 비중을 조절하며 공격 부담을 고르게 나눈다. 이 경기는 우리카드의 알리 집중 공격과 현대캐피탈의 빠른 템포 운영이 정면으로 맞붙는 흐름이다. 우리카드는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알리 쪽 공격이 읽히며 블로킹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퀵오픈이 살아나는 순간 레오의 백어택과 사이드 강타가 동시에 위력을 발휘한다. 전체 구조와 선택지 폭을 감안하면 현대캐피탈이 흐름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현대캐피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흥국생명 대 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와 피치를 앞세워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이동 공격과 포지션 체인지로 블로킹 간격을 벌리는 팀이고, 레베카는 라이트와 레프트를 오가며 블로킹 손끝과 빈 공간을 동시에 노리는 감각적인 스윙을 가져간다. 피치는 중앙에서 속공과 시간차를 섞어주며 상대 미들 블로커의 시선을 계속 끌어당기고, 이다현은 레베카와의 이동 패턴에서 블로킹 라인을 비틀어주는 핵심 축이다. 김다은은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며 반대 사이드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준다. 이 구조가 반복되며 흥국생명은 스파이크 포켓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점점 올라간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한직선적인 강타가 기본이고 높이와 파워를 앞세운 정면 승부의 강점이 있다. 킹켈라는 중앙 블로킹에서 높이를 책임지고 이주환은 중앙과 사이드를 오가며 공격 루트를 보태준다. 최정민은 리시브 안정과 사이드 공격을 동시에 맞는다. 다만 기업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볼이 빅토리아 쪽으로 쏠리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이동 공격 대응 과정에서 블로킹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경기는 흥국생명의 이동 공격 완성도와 기업은행의 블로킹 대응력이 맞붙는 흐름이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와 이다현의 위치 변화로 블로킹 사이 공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강타로 버티겠지만 수비 이동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패턴 유지력과 변화를 감안하면 흥국생명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흥국생명 승리를 추천합니다.